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481달러까지 치솟았는데요. 자, 이제 52주 최고가 488달러, 불과 7달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가는 475달러에 마감했는데, 자, 종가도 이제 전고점 갱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500달러 그 기본으로 가고 800달러 빠르게 돌파할 것이다. 데나이부스가 조금 전 속보로 인터뷰를 한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자,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오늘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투자자 여러분, 5년 이상 장기 기다림의 끝이 이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자, 장기 투자자 여러분은 뭐 테슬라 $10,000를 향해서 투자를 모두 하고 계시겠죠. 자, 간밤에 주요한 들어온 주요 소식을 확인해보고 빠르게 뒷부분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론 머스크가 2, 3년 전에 한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당시에 일론 머스크는 챗GPT 모멘트가 곧 올 건데 수백만 대의 차가 아무도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날이 온다. 자, 이렇게 CNBC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정말 소름 돋는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요거 에피소드 영상에 넣어놨으니까 후반부에 꼭 보시기 바라고, 여기서 챗GPT 모멘텀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압도적인 기술 우위가 시장에 인식돼서 기하급수적인 성장, 그리고 경쟁사와의 격차 확대, 이거를 이제 챗GPT 모멘트라고 하는데, 이 모멘트가 이제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은 10배 이상 상승으로 우리가 한번 목도를 했죠. 이 순간이 이제 테슬라 FSD 자율주행과 함께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 로보택시를 냉정하게 평가할 때 아직 모멘텀은 도래하지 않았다. 다만 폭발 직전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자, 기술 공개 부분에서는 대규모 수익화가 이제 되기 직전 단계인데, 제가 어제 소식에서 2대의 테슬라의 로보택시 안전 요원이 제거된 테스트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 순간이 지나면은 2026년 4월 사이버캡이 10만 대를 향해서 대량 양산이 되는데요. 자, 이때 전후로 챗GPT 모멘텀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한 3개월 정도 테슬라 주식을 조금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자, 지금 레벨 4와 5 이게 이제 테슬라 FSD를 보면은 실제 레벨 4, 5 수준에 올라왔는데,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여전한 이제 규제 때문에 전국 오픈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FSD 구독 모델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으로 지금 신차 구입은 신청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두 가지를 봤을 때 아직 규제만 허용이 되면 정말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이 이제 2, 3개월 안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벨 4와 5 규제에 대해서 현재 일정상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서 주의 규제 패치워크 방지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기에는 2026년 상반기에 미국 주요 주에서 이 이제 정리된 행정명령에 의해서 규제가 일시에 풀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도 긍정적인 요인은 3번을 보시면은 2025년 구독 사용자가 300만 명이 돌파된 가운데 채택률은 12%였는데, 지금 신형 차량의 50에서 60%는 이 FSD를 구독하면서 바로 시작한다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지금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다른 M7 주식이 다 내렸는데도 테슬라가 이렇게 4% 이상 급등을 한 요인이라고 보고요. 자,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보이는 여자분이 인플루언서 분인데, 상하이에서 테슬라를 안 타면 뭘 타겠냐. 자,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중국 시장에서 샤오미도 있고 BYD도 있지만은 결국은 자율주행과 전기차의 성능은 테슬라를 따라오지는 못한다. 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분의 에피소드 영상에서 인터뷰 원문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하이 테슬라 지배력을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여자분이 이제 샤오총
발언인데요. 상하이에서 테슬라 차 안 타면 뭐 타? 장난해? 이런 식으로 유머를 섞어서 직설적인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세 가지 면에서 테슬라 상하이에서 테슬라는 이제 기본 옵션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 층들, 전문직들이 많은데 여기서 BMW 벤츠, 자, 이런 거를 이제 제끼고 테슬라가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상하이에서 그 테슬라의 그 차량 충전 인프라가 완성도가 높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사용자 편리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하이에서 잘 될 수밖에 없고, 지금 BYD나 니오 경쟁은 존재하지만 이 가성비와 성능 면에서 모델 3Y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자율주행의 그 우수성까지 지금 중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게 정말 고무적인 일이죠. 자, 그래서 그 중국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중국은 2026년 2, 3월경에 전격적으로 승인이 예고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중국의 대도시 상하이에서 레벨 4와 5 최초 배치해서 로보택시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챗GPT 모멘텀이 촉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불과 그 기간은 2, 3월 내로 좁혀졌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그 중국 시장 지표를 한번 그래프로 보면은 전체 그 기가팩토리 생산이 상하이에서 되는 거고, 여기서 상하이 점유율 그리고 그 채택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그래프가 개선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테슬라의 FSD 중국 롤아웃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은 오늘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일론 머스크는 이제 그 2025년 11월에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중국 정부가 부분 승인을 통해서 테슬라 FSD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완전 승인은 2026년 2월에서 3월에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직접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레벨 4와 5 이런 접근이 가능한 거고, 테슬라가 중국에서 본격적인 FSD를 도입한 거는 2025년 2월인데 이때도 FSD 일부 그 유사 기능으로 도시 내비게이션을 채택해서 이걸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 미국과 그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 테슬라가 굉장히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이제 앞으로 불과 한 60여일이면 우리가 볼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를 갖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기술 순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샤오펑과 그 테슬라의 FSD를 비교를 해보면, 이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레이진 회장도 이제 직접 인정을 했지만 테슬라는 이미 레벨 4, 5 수준에 도달한 거고, 샤오펑은 고속도로에 한정한 라이다 의존 방식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대규모 오픈이라든지 이게 이제 불가능한 거고, 반면에 테슬라는 카메라 중심의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이제 주행 데이터 확보, 이걸 통해서 이제 완전히 그 챗GPT 모멘텀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중국 기업 대비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압도적인 성능으로 앞서 살펴본 여성 인플루언서가 얘기한 대로 중국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탄탄하게 입지를 다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차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매우 빠르고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회사를 얕보거나 우리가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투자자 여러분이, 지금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이 테슬라 소유자도 있을 텐데 이미 승자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현대기아, 다른 뭐 샤오펑, BYD 이런 거를 굳이 거론 안 해도 이미 그 테슬라의 넘사벽 시장 독식 구조는 지금 빠르게 구축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윤타 차이님이 또 트윗을 올렸는데 이 두 대의 그 서로 다른 번호판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안전요원을 제거한 이 상징적인 그 동영상 여러분도 보셨죠? 이게 이제 그동안 이 순간을 위해서 윤타 차이 그 테슬라 FS 팀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다. 이게 비록 두 대지만 어느 정도 테스트가 당연히 성공하겠지만 성공하는 순간 이제 테슬라의 수십만 대 차량이 바로 로보택시로 전환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파괴력이 굉장히 엄청난 거죠. 미리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에서도 테슬라 FSD 후기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인상적인 그 후기인데요. 의식 있는 FSD,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한국에서도 과연 그게 될까? 그래서 이 좁은 도로에서 앰뷸런스가 이제 막 달려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앰뷸런스의 길을 터주는 테슬라 FSD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는 이분들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에피소드 영상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잠깐 이제 머리 식히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환율이 제가 1,600원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대한민국 부동산, 뭐 상업용 부동산, 뭐 아파트 포함해서 약간 위기에 처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원화로 표시된 부동산 자산이 결국은 가지고 있을수록 세금, 취득세, 보유세, 재산세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걸 자녀한테 중요하더라도 중요세가 들어가고 상속해주게 되면 상속세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수백억 건물주도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옮긴다든지 또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수백억 건물주라고 해도 온전하게 내게 아니다. 다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회사를 접어버리고 그거를 가지고 그 비트코인에 올인한 거죠. 자, 우리가 또 테슬라에 투자하는 이유도 이 부동산의 그런 어떤 세금이라든지 관리의 번거로움,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고속 성장주 여기다가 우리 경제 독립 씨앗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게 이 사례를 정주하면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강남에 이제 언니들, 소위 수백억 빌딩 부자들이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내게 아니다. 왜? 세금을 너무 많이 떼어가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 또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비트코인 집을 팔고 심지어 이제 비트코인과 테슬라를 살 거다. 5년 후에 보자. 이런 재밌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똑똑한 개미 투자자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또 환율의 급등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킬 게 바로 비트코인과 테슬라라는 걸 이제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작년까지 수동차,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내연기관 매니아라고 말한 럭스님께서 테슬라 FSD를 경험해보고 한마디로 말이 안 나온다. 이제 나 옛날 다 못할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어서 제가 이걸 또 에피소드 영상에서 넣어드릴게요.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데나이브스가 조금 전 CNBC 인터뷰에서 이제 테슬라는 2026년에 2조에서 3조를 간다. 당초 600에서 800으로 수정해서 더 높은 목표 가격을 가지고 한 5분 정도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요 에피소드 영상 꼭 보시고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기사를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데나이브스는 테슬라가 이제 물리적 AI에서 최고 선도주자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800 같으면은 지금에서도 2배가 빠르게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2026년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데나이브스의 테슬라 전망은 그냥 일반 케이스에서는 2T 그리고 불 케이스에서는 3T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건데 자, 그 근거로 이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수익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테슬라 FSD는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되니까 기존에 깔린 차량에 대해서 비용은 거진 제로에 수렴하고 FSD 사용료는 들어오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급의 70% 이상의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 놀라운 거는 FSD 침투율이 현재 12%인데 이게 50%까지 껑충 뛰어올랐다는 겁니다. 지금 신차를 사면 거진 다 2명 중에 1명은 테슬라 FSD를 선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승자 독식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80%까지도 로보택시 시장을 선점을 할 것이다. 웨이모는 쪼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머스크의 생태계는 테슬라, 스페이스X, AI가 서로 융합되는 결국은 하나의 기업. 제가 볼 때는 아마 테슬라로 수렴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테슬라의 모든 기업들은 시너지를 내고 있고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나이브스는 테슬라의 시총은 내년 최소 2조에서 3조 달러로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일론 머스크의 1조 부상안이 달성되면
6배 이상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간밤에 480 이상 터치를 한 테슬라 주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최초 조만장자 일론 머스크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자, 조만장자 1000조인데 여기서 불과 5조 정도만 빠진 995조 원의 사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한 10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개인 자산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투자하는 테슬라의 그 CEO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대단한 자산가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5일 현재 그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은 이 머스크가 2026년에 스페이스X를 이제 상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기업 가치를 8천억 달러로 가정했을 때 자, 머스크가 가진 지분은 6,770억 달러, 그러니까 한 42% 정도 지분을 보유한 걸로 나타나는데, 자, 이렇게 평가했을 때 그 테슬라 외 6개 기업의 가치가 현재 995조 5천억 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8천억이 아니고 내년에 1조 5천억 달러로 만약에 그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된다면은 정말 그 조만장자를 훌쩍 뛰어넘는 그 어마어마한 지구 최초의 사나이가 되는 거죠. 자, 비트코인이 은행서 거래된다는 미국. 이제는 미국이 더 한국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국내는 아직도 이 디지털 자산 중개 은행은 한국서 은행에서 비트코인은 금과 분리에 발목이 잡혀서 한참도 못 나가고 있다. 진짜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자,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거나 일정 부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볼 땐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개인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 테슬라가 이제 475달러 종가 마감했는데 장중 그 481달러까지 올라갔고 장중 최고가 52주 최고가가 12월 18일 488달러였는데 자, 과연 내일 모레까지 이걸 터치하고 500을 찍어버리고 데라이브스 말처럼 내년 상반기 800을 빨리 갈지가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좋은데 이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장기 투자자신 분들은 1만 달러를 목표로 다들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빠르게 1000달러를 돌파해서 구름 위로 좀 솟아오르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에피소드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 많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2년 전 인터뷰에서 챗GPT 모멘텀이 빠르게 올 수 있다. 그게 지금 현실로 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 소름 돋는 영상이라 에피소드 영상 꼭 정주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2월 20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3일 경제 독립군 3,000명 지금 선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커피 한 잔 멤버십에 참여해 주시면은 우선적으로 12월 20일까지 취합해서 1차적으로 자택으로 여러분의 10년 경제독립 재테크 다이어리 3일 경제독립 TV의 마일 라이프북을 2026년 여러분이 그 더 빨리 경제독립을 쟁취할 수 있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멤버십 행사 계속 진행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去看啊，10辆最起码有5辆全部都是特斯拉。在摩托上海，你可以没有 BBA， 但是啊，你还真不能没有特斯拉。特别是像 Model Y 这个大鼠标，早高晚风的时候啊，你是到处都能见着。不知道的还以为是车友会聚会呢啊，就密密麻麻的，望眼望去全部都是，那种压迫感真的是谁路过谁懂。都说咱们全国的特斯拉千万，魔都上海就占了一大半。然后还有说上海的特斯拉的这个保有量啊，真的是比出租车还要多。虽然天天网上喷特斯拉也比较多，说什么那个内饰简陋的跟毛坯一样，然后要么就说它刹不住，但是你真的到了上海，你就会发现，不管网上怎么骂，哎，人家遍地跑的都是这个啊，就叫网上没有赢过，但是上海没有输过。
为什么上海有这么多特斯拉？在上海不开特斯拉干什么？开玩笑吗？都说越城市的发达啊，这个特斯拉越多。那上海啊，真的是把这个话做实了。上海的街头你去看啊，10辆最起码有5辆，全部都是特斯拉。在摩托上海，你可以没有 BBA， 但是啊，你还真不能没有特斯拉。特别是像 Model Y 这个大鼠标，早高晚 차는 손맛이지. 야, 씨발, 나 저거 어떻게 타고 가냐? 야, 나 내 차 어떻게 타고 가냐? 아, 진짜 짜증난다. 진심 짜증난다. 이거 영상 끝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와 진짜 운전하고 가기가 싫다. 아, 진짜 편해요. 진짜. 나오네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래도 차는 손맛이지. 야, 씨발, 나 저거 어떻게 타고 가냐? 야, 나 내 차 어떻게 타고 가냐? 아, 진짜 짜증난다. 진심 짜증난다. 이거 영상 끝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와 진짜 운전하고 가기가 싫다. 아, 진짜 편해요. 진짜. 나오네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래도 차는 손맛이지. 야, 씨발, 나 저거 어떻게 타고 가냐? 야, 나 내 차 어떻게 타고 가냐? 아, 진짜 짜증난다. 진심 짜증난다. 이거 영상 끝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와 진짜 운전하고 가기가 싫다. 아, 진짜 편해요. 진짜. 나오네요. 이상하게 이거 지금 좁아서 자 앰뷸런스를 인식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한 차 뒤에 있거든요. 앰뷸런스를 인식할 수 있을라나? 제 앰뷸런스 때문에 내 뒷차 옆차가 살짝 엉켰어요. 오? 이거 비켜주는 거야, 진짜로? 오? 앰뷸런스 비켜주는 거야 지금. 대박. 오. 비켜주고 다시 들어가. 오? 저도 이거 야, 너 오늘 가서 카페에 글 써라. 줄 수가 없는 상황. This year, I'd say no later than next year. Wait, say that again. I'm sorry. You're going to have a Sort of chat GPT moment. Oh, you will. In terms of suddenly it will. Yeah, suddenly 3 million cars will be able to drive themselves with no one. Right. It goes back to that. Right. Yeah, and then 5 million cars, and then 10 million cars. I think Tesla will have sort of a chat GPT moment. Maybe if not this year, I'd say no later than next year. Wait, say that again. I'm sorry. You're going to have a Sort of chat GPT moment. Oh, you will. In terms of suddenly it will. Yeah, suddenly 3 million cars will be able to drive themselves with no one. Right. It goes back to that. Right. Yeah, and then 5 million cars, and then 10 million cars. And set with me, Dan Ives is Wedbush Global Head of Technology Research. Welcome. Great to be here. You could have picked an easier one, maybe NVIDIA. Like, why Tesla to you? Is it still so clear? For all the ups and downs, for the auto industry, for all of its ambitions, everything they want to do is always delayed. Granted, the market cap, is still phenomenal. Why do you feel so strongly that 2026 will be a great year? I think it's about autonomous. I mean, when it comes to physical AI, I think there's nothing better, when it comes to physical AI than NVIDIA and Tesla. And I think this is going to be a golden chapter for Tesla. Physical AI. When it comes to robotaxis, when it comes to cyber cabs, volume production, true autonomous, and of course you look at robotics in terms of Optimus. I mean, Kelly, that's why I think we're looking at $2 trillion, ultimately probably a $3 trillion market cap by late 2026, early 2027. That's why it continues to be one of our top picks. What's so, you think about a market cap that big, you say, okay, it's high multiple. I don't know what exactly the earnings look like. What are you anticipating on that front? And how does physical AI kind of feed directly into the earnings power it might have? I mean, when I look out the next 3-4 years, I think earnings power is 4x, 5x. But because it's my view that, when you think about not just the FSD piece, but in terms of true autonomous, it's going to change the whole margin profile. It changes the whole growth story. And I think just going forward for Tesla, the focus, it's, okay, deliveries, they matter. Of course they matter. But in terms of the next few years, especially Musk now, wartime CEO, in terms of pay package, as that's already cemented, this is just the start. And they're also going to have an ownership of XAI. Look what's happened in SpaceX. I mean, I think we're now talking about
this next AI chapter that's happening across the Musk ecosystem. We had Dan Primack on last week, and he said, I basically asked him, or he said the question to ask is, why is SpaceX going public now? Do you think there's anything related to financial pressure on Tesla or Musk or anything like that? Or is it a political? Why would 2026 be the year for SpaceX? I think the time's right. I mean, you could argue valuation, right? Does it approach $1 trillion? It's the same reason why does Anthropic or ultimately when you look at OpenAI and others. I mean, we're hitting at a point where it's only year 3 of an 8 to 10 year build out in terms of the AI revolution, and for the first time in 30 years. I mean, you've talked about this. U.S. is ahead of China when it comes to tech, but SpaceX is an inflection point. I think it's important that it goes public. It's the right time. And look, we are in, I think, 2 more years in this tech bull market, and we're going to see more and more of these great private companies going public. Won't SpaceX be, if you'll pardon the term, sexier than Tesla? In other words, right now, if you are a big fan of Elon Musk and everything he's doing in the future as described, this is the only public equity you can own for that story. Now, SpaceX could be the newer, younger thing on the block. What if investors go with that and thus remove some of the halo, right, the community effect around those who hold shares of Tesla and support its valuation just to have a piece of Musk? Yeah, it's a great point. Look, I actually think it expands. I mean, to some extent, the ecosystem from SpaceX to Tesla and ultimately what's going to be the ownership of XAI. Because the reality is when you think about what's happening here, I mean, we're talking about the next 5, 10, 15 years. Musk at the centerpiece of it. But I think it speaks to when it comes to Tesla, that continues to be the best play because I think autonomous is worth $1 trillion alone. You think about Optimus in terms of true robotics. And as this all plays out, I think globally, I mean, they can own 70, 80% of the autonomous market, globally over the coming years. I know you think that full self-driving penetration could be as high as 50%. In other words, half the people who buy a Tesla pay the extra money to have that option, which would be, as you say, a game changer for margins and for the stock. So that's part of what you're talking about is for those who own Teslas, they use this technology. The other part is the Cybercab, what's it called? Yep. And how would you describe its position in this vis-a-vis Waymo, where Waymo also does quite well. The cars are really expensive, regulatory and otherwise. What should we expect on the Cybercab front from Tesla? Well, first, FSD, you're going to go from penetration 15% to 50%, and I think it could even be higher. So from a margin perspective, that's going to be huge. Look, Waymo is going to be a rounding error relative to what Tesla's going to do. I think not just in the U.S., but I think globally. Look, it speaks to just how expensive those cars are, how they could scale. And I think when you think about autonomous and in terms of the roadmap, I mean, we would expect probably some sort of executive order, going into early next year, where I think it's going to clear in terms of the federal roadmap. I mean, more and more you're going to go away from the states to federal, and that's going to be extremely important for Tesla in terms of where I think they could take robotaxis.